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과 전화번호 02-3153-2610번 함께 열려 있으니까요. 두 가지 채널을 통해 모두 참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이용하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까지 꼼꼼하게 적어주시고요. 문자만으로는 궁금증을 다 해결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전화하시는 것도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데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임형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2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문자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707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한솔 CNS를 매수하셨대요. 매수가는 3,800원, 비중은 20%. 첫 번째 종목 한솔 CNS는 하창봉 팀장님과 얘기해 볼까요? 예, 한솔 CSN 같은 경우는 사실 한솔그룹 계열이죠. 한솔그룹 계열에서 물류회사인데 사실 한솔그룹 주들이 상당히 안 갑니다. 뭐 한솔 제지도 많이 있고 우리 뭐 다른 여타 종목 있는데 이 종목이 예전에 상장됐을 때는 이 삼성 쪽에서 조금 밀어주는 회사였는데 제가 한 7, 8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나서는 사실 시장에서 이런 종목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래량도 좀 작고 상당히 뭐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보니까 2010년도 초순이 한 3,500원 간 이후에 계속적인 뭐 하락세 이렇게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그 계열사 그룹 중에서 이제 한솔건설이 있는데 이 한솔건설 같은 경우가 계속적인 적자 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약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 한솔 CSN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순이익 자체가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 전환까지 갖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고 올해 접어들어서는 보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약간 실적은 순이익이 조금 증가하는 모습인데 원래 이 물류 산업하는 그 회사들이 잘 실적이 잘 안 잘 실적이라든지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되는 섹터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당장의 모멘텀이 좀 없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매수가가 워낙 뭐 3,800원인 거 보니까 아마 제 생각대로 2009년도 초입이나 그때 매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요 그룹 같은 경우는 투자 전략들이 조금 애매하네요. 사실 뭐 더 내려갈 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올라갈 것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은 뭐 좀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 상승에 대한 탄력성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업종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파격적인 뭔가 나오기 전까지 좀 힘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좀 보유하고 계시겠지만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대략적으로 한 1,5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최소한 이제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이었죠. 한솔 CSN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도 역시 문자로 이어가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4791번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보내주셨는데 매수가는 14,700원이고요. 비중은 10%. 두 번째 종목은 임영식 전문가님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지난 8월 달에 급락 장세에서 미처 뭐 손절을 못 하셔가지고 예. 손실이 큰 상황인데요. 다행히 주성 엔지니어의 경우 9,000원대 전후에서 2개월여 가량 일단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기술력 개발이 상당히 뭐 세계적인 수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업황 부진만 탈피한다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다시 강한 회복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성의 경우 장기적 측면에서 일단은 매수 접근하셨다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일단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주성의 경우에는 역시 뭐 반도체라든가 LCD 이쪽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태양광 쪽에서 매출액의 약 40%를 담당할 만큼 급성장했는데 아쉽게도 태양광 부분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최근 주가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LCD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주성의 경우 차세대 고해상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기술을 지난 11월 달에 발표를 했고 이 차세대 신기술의 경우는 현재 LG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주성의 경우 턴 어라운드 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쪽에서는 뭐 원익 IPS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주력을 하고 있지만 주성의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하이닉스 쪽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업황만 턴 어라운드 한다면은
주성의 경우 충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13,000원대, 14,000원대권까지의 반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추가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지는 문자 종목도 IT 쪽이네요. 4188번님께서 보내주신 실리콘 웍스가 들어왔는데 매수가는 30,05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오늘 실리콘 웍스 한 4%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대로 내년쯤 정도가 되면 아이패드 3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실제로 주가 상승 탄력이 많이 받을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와 어떤 아이패드 2양 어떤 부품이죠. 드라이브 IC를 만드는 회사인데 관련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이패드 관련주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근에 뭐 9월 이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왔었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왔는데 최근에 약간 종목들을 보면 이 IT 부품주들이 10월에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형주 위주의 삼성전자만 가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타면서 IT 개별주들이 확인하기에 11월 달부터 주가 상승 탄력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와이소리라든지 뭐 멜파서 이런 종목 다 마찬가지고 이 실리콘웍스도 그런 거에 좀 맥락이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확인하기에 뭐 기관들이 많이 코스닥 종목을 좀 비중을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한 270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이 되면서 작년도 영업이익이 한 110억, 50억 정도로 좀 줄어들었었는데 다시 그 이전 2008년, 2009년도 수준에 대략 3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당분간은 아마 이 가격대 한 28,000원에서 3만원 밴드를 좀 벗어나기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일시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25,000원으로 약간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관이 사실은 많이 작업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하튼 실리콘웍스의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은 뭐 시장에 예상하는 대로 내년에 예상되어 있는 아이패드 3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가시화될 때 그때 한번 주가 제 레벨을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보유를 하시고요. 아마 3만원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는 그런 약간 말씀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LG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5635번님의 종목인데요. LG 매수가가 61,500원이고 비중이 30%. 오늘 갭상승하면서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긍정적이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LG 경우 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 LG 화학과 그 다음에 LG 전자의 그 수익성이 주가 향방을 가늠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단은 뭐 LG 화학의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전자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에 힘입어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LG 경우 LG전자, 그 다음에 LG화학과 같은 업체들의 그 턴어라운드 내지 좀 더 강한 업황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LG를 그 매수하신 분의 경우는 현재 그 6만 원대 전후에서 하단권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일단은 매수하셨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상 한 6만 7천 원대, 7만 원대에서 약간의 진통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중이 30%대이기 때문에 약 6만 7, 8천 원에서 한 7만 원대 전후에서는 약간 보유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해가지고 길게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국면에서 LG의 경우 일단 그 상승 측면으로 방향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 최근 들어서 뭐 한 달여 가까이 기관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시점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지는 종목은 LG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보내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보내주신 분은 두 분이더라고요. 먼저 5577번님께서 매수하신 매수 가격이 27,000원에 비중이 15%. 그 뒤에 보내주신 분은 3267번님의 종목인데요. 이분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이분은 매수가가 조금 더 낮으시네요. 25,85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LG 디스플레이는 아마 아침 제가 방송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투자 의견은 보유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저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아마 연내 1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하고 LG 디스플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시장의 트렌드란 말씀을 드리죠.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시나 지금 자동차 올라오곤 있는데 조금 버벅대고 있고 주 큰 흐름 자체는 주도주는 역시나 IT고 그런 상태에서 해외발 이슈가 나올 때 오늘처럼 중국 이슈가 나올 때 보면 뭐 건설이나 철강, 화학재 조금 반등하는 그런 장세 자체가 12월 달 계속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관련주에 대한 관심 계속 가지시라는 말씀드리겠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 보유 포인트를 한 세 가지 정도 찝어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가총액 대형주주의 장세에서 IT 쏠림 현상은 조금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LCD 그 평판 패널 가격이라 그러죠. 패널 가격 자체가 약간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못 가는 가장 결정적인 원유가 공급 과잉으로 인한 단가 하락이었는데 그거 부분 자체가 반도체 D램처럼 약간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일본의 뭐 샤프사도 있고 하지만은 대만 쪽도 많죠. AO 옵토로닉스라든지 일부 업체들이 있는데 대만 쪽 업체들이 조금 은행들의 자본 차익금 문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LCD 쪽을 거의 감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 PDP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의 어떤 치킨 게임이 또 살아남기 때문에 대형 메이지의 어떤 그 캐파는 증가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25,000원 박스권을 좀 뚫었기 때문에 보통 약간은 뭐 단기적으로 4개월 내에 뚫은 상태에서는 매수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상승 탄력이 좀 이어간다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 내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경기도 좀 좋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4만 원까지는 가야 될 주식인데 시장 자체에 대한 뭐 경기 전망은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접근했을 때는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금호석유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0810번님의 종목인데 오늘 금호석유 한 6.7%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은 그보다 더 위네요. 21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인데요. 금호석유 어떤가요? 예, 그 향후 그 주가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에 뭐 블록 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재 금호석유의 경우 일단은 바닥권, 박스권이 일단은 하단이 그 확인이 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그 염려는 일단 한시름 놓아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에 한번 금호석유를 한번 살펴본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매수하신 분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대인 22만 원대 부근에 근처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현재 그 투자 비중이 약 10%대 감내할 만한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셨다면은 현재 국면에서 뭐 추격 매수하기는 추가 매수하기는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20만 원대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으면 하는 것이 이제 개인적 견해이고요. 그 이전에 일단은 어제 그 블록 딜로 매각이 된 그런 가격대가 15만 4천 원대입니다. 현재 19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제 블록 딜을 매수한 그런 그 기관 투자가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은 일부 단기 차익성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20만 원대 전후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보시고 그 후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금일 중국에서 긴축 완화 조짐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 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호석유의 경우에도 합성 부분, 고무 부분에 있어 일단 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22만 원대를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20만 원대 전후에서 물량 소화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금호석유까지 살펴봐 드렸고요. 전화 한 통화 들어왔다고 합니다. 곧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겠는데요.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12월의 첫 번째 전화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네, 롯데 미도파인데요. 네, 롯데미도파요. 매수하신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도 네, 여쭤볼게요. 2만 원이고요. 네. 30%. 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정도. 네네. 매수하신 시기와 그리고 처음 매수하셨을 때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네. 시기는 7월 달에 했고요. 예. 7월 달에 했고, 그 다음에 뭐,
저 롯데 쇼핑하고 뭐 합작한다 뭐 예. 그런 그것 때문에 했는데 네. 계속 들고 있어도 이거는 내리면은 많이 내리고 올라도 막 40포인트 올라도 100원 그렇죠. 오르고 이러니까 네. 갑갑해서 했습니다. 네, 변동성도 굉장히 컸고 일단은 한 7월 중순 정도에 22만 6천 원대 갔을 때는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기다리셨다가 9월 네네. 정도에 많이 내렸었거든요. 네네. 뭐 12,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그 이후로 많이 또 올라와 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옆으로만 계속 가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네,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그 요번에 뭐 또 12월 2일 날 무슨 뭐 그 발표한다 그러고 그래서 예, 예. 그럼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지 네. 아니면 이거 빨리 팔아갖고 딴 걸로 바꿔타야 되는지 갑갑해서 네. 계속 들고 있겠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은 예상하시는지요? 한 1월 달까지는 갖고 들고 있어도 되거든요. 네, 1월 달까지는 괜찮겠다. 2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한 1월 달까지 보유 기간을 예상하신다면 어느 정도 가격 흐름이 가능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산 매수가만 나오면 얼른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급한 건 매수가 회복이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종목은 롯데 미도파였는데 역시 이 종목도 이 시청자님의 마음을 많이 속썩인 종목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거는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분께서 뭐 내년 1월까지 말씀하셨는데 굳이 뭐 그렇게 딱 기간을 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 롯데그룹의 행보가 조금 주목이 됩니다. 과거 이제 여타그룹사와 마찬가지로 문어박실 확장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뭐 화학 쪽에서 보면 요새 호남석유라든지 KP케미칼의 합병 이야기 잠깐 나오고 있고 롯데 미드파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롯데쇼핑하고 뭐 합병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시장에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럴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롯데 미드파 같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그런 상태에서 굳이 롯데 미드파만 그런 게 아니라 롯데 쇼핑을 선도로 해서 약간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 롯데 요 관련주도 일부러 누르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수 가격보다는 한참 밑에 있지만은 조금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아니면 뭐 내용이 안 좋아서 주가가 못 가는 건 아닙니다. 하반기에 가장 큰 유통업체 이슈는 어떻게 보면은 공정위의 뭐 가격 네. 제재 규제 이런 것도 있었고 약간 경기 위축 때문에 판매량이 조금 줄었다는 그런 거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적인 면에서는 쇼핑이나 유통 쪽은 또 겨울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증가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뭐 롯데그룹 자체에서 워낙 롯데라는 그룹이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도 액티브하게 활동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말씀드리겠고 제가 굳이 뭐 매수가라든지 이런 목표 손절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보여를 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시청자분께서 뭐 매수가까지만 오면 뭐 팔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돈 못 벌죠. 매수가 오시더라 그래도 그때 힘을 봐서 조금 더 지켜보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창봉 팀장님, 그렇다면 1월까지 보유를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1월 이후까지도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1월에 이제 기간이 아마 특별히 1월 달에 돈이 자금이 필요해서 보유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 기간적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물렸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내년 조금 길게 어떤 뭐 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신 자금이라 그러면은 아마 매수가까지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가져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다면 일단은 1월 이후까지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2만 원대 회복하더라도 그때 다시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고 매도하실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실지 그때 다시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을 보내주셨는데요. 8841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4,530원이고요. 비중이 15%입니다. 네, 네. 일단은 뭐 하락하는 시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스코텍의 경우 11월 초부터 정부 지원 그런 정책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바이오 관련주의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지원 개발 이 소식과 함께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진 종목군들의 경우 단기간에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하게 상승했다 하더라도 재료가 소멸됐거나 과도하게 상승한 종목군의 경우에는 다시 기본적으로 뭐 30% 내지 상승한 폭의 50% 정도 가격 조정은 틀림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스코텍의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5,5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3,500원대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기 급등한 종목의 경우 추격 매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도달하려면 좀 더 기간 조정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것은 오스코텍의 경우 충분한 그런 백혈병이라든가 이쪽 그 관절염 신약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기술 개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언젠가는 그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초에 5,000원대 전후에서 매물 압박이 집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도 있고 차익 실현한 매물이 혼재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종목이 한 단계 더 레벨업 상승하기 위해서는 5,000원대를 돌파하는 그러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다시 한번 거래량이 11월 초 마냥 급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4,000원과 4,500원대 전후에서 박스권 등락 국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장기적 측면이 아니면은 일단 4,500원대 전후에서 물량을 정리했다가 추후에 거래량 증가를 보고 다시 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역시 화학업종에서 한 종목 들어왔는데요. 호남석유 보내주셨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분은 865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호남석유 31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오늘 매도해도 됩니까 하시는데요. 참 글쎄요. 제가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 화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오늘 중국발 어떤 좋은 이야기에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길게 봤을 때는 정말 화학 업종은 제가 여타 업종보다는 조금 싫어하는 업종입니다. 싫어하는 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내년에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오늘의 상승세에서는 약간 이익 청산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약간 뭐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굳이 이런 가격에 뭐 매수가가 32만 원이라고 굳이 팔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업황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여기서 어떤 조금 더 물론 뭐 오늘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조금 더 좋게 반응했을 때는 여기서 한 글쎄요 10% 정도는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가격이 던져도 되고 안 져도 상당히 애매한 업종인데 큰 그림에서는 역시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다. 지금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못 올랐고 그런 것 자체가 어제 오늘 좀 반영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이라면은 어느 정도 그냥 놔두시고 관망을 하시고 약간 짧게 보시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해서 글쎄요 바로 올라오는 첫날이 다 파는 게 원래 아니지만 한 30%, 40% 정도는 약간 이익 실현하셔가지고 비중 줄여 놓으시고 나머지 일부 정도는 대략적으로 35만원, 36만원 밴드 정도에서 이익 청산하는 전략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문자까지 받아봤고요. 전화 한 통화 더 왔대요. 곧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과 연결되게 될까요?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네, 나노 신소재를요, 한 네. 1개월 전에 예. 17,200원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비중은 네. 한 40% 정도 됩니다. 비중은 40% 정도에 매수하셨고 매수 가격이 한 어느 정도? 17,200원이요. 네네. 제 가격을 여쭤본 이유 그리고 시기는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혹시나 한 달 전이 아니라 한 8월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어떡할까 싶었거든요. 9,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 2만 원대까지 회복한 종목이기 때문에 9,000원 혹시라도 가는 거 보셨으면 어떡하나 마음을 드렸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매수가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좀 지루하시죠? 예, 좀, 이 행보를 좀 한 달 가까이 일하니까 예. 좀 밑에서 또 단기간에 급등한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좀 네. 조정받는 것 같은데 네. 이동 중단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막 수렴한 그런 상태거든요.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나노신소재가 하는 업황하고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신 소재 네. 업황과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고 예. 네, 그리고 한 달 정도 들고 있었는데 너무 지루합니다 하시는데요.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한 중기 정도 다음 뭐 내년 1분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내년 이유는 1분기까지는?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충분히 보유할 수 있겠다. 좀 여유가 네. 있으십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요. 그리고 네. 나노 신소재 앞으로의 업황 그리고 얘기하셨던 전망까지 모두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꼭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는 나노 신소재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매수 가격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 가지 문제되는 점은 좀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다 네. 이 점이고요. 한 내년 1분기까지는 보유가 가능하시대요. 네, 그 뭐 주식 투자에서 뭐 성공하려면은 네. 충분한 그 여유 기간, 그 다음에 예. 여유 자금이거든요. 이 두 측면을 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뭐 들고 가신다면은 그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충분한 그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 성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노 신소재의 경우 그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IT 소재들의 경우 그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의 경우에는 뭐 LCD라든가 그 다음에 아몰레드 그 다음에 태양광 필름 전지까지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나노 신소재의 경우에도 그 태양광 그 소재 부분에 있어 매출이 그 부진하다 보니까 이렇듯 2만 원대 전후에서 진폭이 크게 형성되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그 나노 신소재의 경우에는 그 바닥권에서의 변동성은 일단은 그 충분히 그 뭐랄까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고요. 계속해서 그 IT 그 패널 업체들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등 전반 산업 업체들의 호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은 내년 1분기쯤 다시 한번 나노 신소재의 경우 2만 원대 최근 들어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년도 상반기 2만 2천 원대 전후에서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 측면에서는 2만 2천 원대 돌파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만 원대 전후에서 진폭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 2만 2천 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노 신소재의 경우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즉 매출액이라든가 일부 그 대기업으로 매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뭐 성장성이 더 가속화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거래량 증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이 나노 신소재의 경우 긍정적 요인은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그 업황의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5%에서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만 꾸준히 증가한다면은 2만 2천 원대 돌파를 위한 그런 과정이 중기적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보유 비중이 약 30%대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느 정도 적절한 그런 수준에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현 상황을 일단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볼게요. 보내주신 분은 네오위즈 게임즈를 보내주셨는데 4791번님의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하고 싶은데요. 부탁드립니다. 상담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 차트를 보니까 뭐 11월에 쭉쭉쭉쭉 내리다가 그래도 5만 원대는 지지하면서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괜찮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타이밍적으로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우리가 보통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5만 5천 원이 쓰리바닥이기 때문에 약간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려오는 칼날은 보통 아까는 그 하락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네오위즈 게임즈가 왜 잘 가다가 7만 원, 7만 5천 원까지 가다가 11월 달에 폭락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좋다 했는데 게임 그 3분기 실적 자체가 매출적인 부분은 한 1,700억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예상외로 한 250 정도 나오면서 뭐 20% 감소했다는 실적 쇼크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3일 연속 빠지면서 갑자기 많이 빠졌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이 있을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는 피파 온라인으로 사실 많이 떴죠. 이 네오위즈 게임즈 자체가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뭐 예전에 월드컵 이후에 사실 피파 온라인의 어떤 공격적인 그 런칭 이후에 상당히 그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뭐 게임 유저들 보면 뭐 피파 온라인 같은 게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은 지금 시장 일각에서도 네오위즈 게임즈의 3분기 어떤 실적 부진이 일시적인 페인팅일까 아니면 향후 일시적인 페인팅일까 아니면은 정말 게임 산업이 워낙 그
경쟁 구도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밀리는 게 아닐까 약간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적적인 부분은 조금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뭐 갑자기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워낙 이제 잘 가다가 한번 브레이크 한번 걸렸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게임주가 NC소프트도 어저께 좀 많이 빠진 게 있는데 약간은 주춤 그린다는 게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략적으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다시 한번 5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한번 열어두시고, 지금 정도 가격에는 뭐 5만 원이나 그러면 지금 3천 원 빠지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뭐 5% 하락 정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물량이 한 30% 정도만 들어가시고 나머지 70%는 차라리 5만 원 밑에서 내려왔을 때 사는 그런 전략이 좀 낫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GI 바이오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은 2083번님의 종목입니다. 매수 가격은 2,010원이고 비중이 50%인데 오늘 이 종목이요 8% 9% 내리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무슨 일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 자체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네요. 오늘 왜 이렇게 내립니까, 근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최근 들어서 그 코스닥 시장의 경우 업종별로 순환 상승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미 그 누차 그 투자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관련주의 경우 단기간의 급등 종목 같은 경우 매출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어차피 그 주가라는 게 실적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벤처 기업입니다. 그 R&D 분야, 신기술 분야에 있어 그 성장하는 기업들의 경우 매출로 가시화되기까지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매출이 뒷받침 안 되면 이제 그 다시 한번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GI 바이오의 경우 그 최근 세레젠이죠. 그 표적암 치료제에 대한 그러한 그 신약 물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 9월부터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무려 뭐 한 700원대, 1000원대 전후에서 뭐 2,5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 상승한 종목의 경우는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IT 부품 소재,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관련주로 매기가 이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종목 업종이라는 것은 뭐 순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GI 바이오의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 다른 쪽 업종이라든가 이쪽에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일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뭐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단가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하십시오. 한 10% 내 변동성은 어느 정도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코스닥 종목은 뭐 변동성 10% 내외 이거를 감내하지 않고서는 개별 종목 접근을 자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시점에는 일단은 그 들고 가 계시고 보유 비중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그 25% 정도는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GI 바이오의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기술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가 더 들어왔대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보유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신지요? 성우 하이텍 16,400원이요. 네, 40%. 16,400원에 성우 하이텍을 40% 비중으로 담으시는데 시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언제 매수하셨나요? 며칠 안 됐어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예, 혹시나 지금 매수하셨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한번 올라가는 거 봤는데 떨어지는 것도 함께 보고 한 2만 원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매수하셨다가 수익 실현을 못 하시고 내려 쭉쭉쭉 밀리는 것까지 보셨을까 봐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매수하신 지 3일밖에 안 됐고 예. 16,400원 정도 딱 지금 매수가 정도의 예, 현재 주가도 올라와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기간은 길게 가도 관계없는데 한 목표가가 궁금해서요. 한 22,000원 정도 가능할까요? 네, 다행입니다. 걱정은 없으시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 기간은 뭐 중기, 장기든 네네.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다면 성우하이텍 앞으로 어느 정도 전망은 괜찮은 건지 이 점 여쭤보고요. 비중이 40% 담으셨는데 이 비중이 적은지 적정한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성우 하이텍 다행이네요. 그래도 매수하신 게 한 3일 전이어서요.
네, 뭐 보니까 성화이텍이 이제 3분기 이것도 똑같이 실적 발표가 많이 빠졌죠. 사실 뭐 10월 달에 한미 FTA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제에 대한 그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었고,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동차도 그때부터 주춤거리고, FTA 관련해서도 사실 뭐 약간은 기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는 빠지는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범퍼 레일이나 관련해서 현대차의 거의 납품 비중이 상당히 높은 대표적인 부품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 지금 3분기 같은 경우 뭐 시장 일각에서는 외화 부채에 따른 평가 손실 때문에 실제로 좀 갉아먹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체코 쪽 공장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은 제가 판단할 때 좀 다르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분기에는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향후 분기에 또 갔을 때는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을 떨어버리고 장사를 못한 게 아니라 장부상 손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율이 또 한정되고 갈 때는 거기에 돌았을 수 있다. 외화 환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약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요인은 지금 체코 공장 자체를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에 팔려고 합니다. 팔고 나면 체코 공장이죠. 지분 한 9% 갖고 있는데, 그거 팔고 나면 실제적으로 한 190억 정도 현금 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은 제가 생각할 때 3분기에 뭐 3, 4분기에 환율 평가 손실 때문에 성우하이텍의 주가가 폭락을 했다. 실적이 안 좋았다. 그렇게 평가한 거는 약간 시장에서 털어내기 위한 핑계였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FTA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성우하이텍은 사실은 한미 FTA 부품 수혜주로 뽑으라 그러면 약간 순번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글로벌 부품업체 중에서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에 납품하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다른 미국의 GM이나 뭐 여타 글로벌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실제적인 수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과연 현대차가 얼마나 더 많이 팔아줘야 이 성우하이텍이 더 주가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FTA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성우하이텍을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고, 그냥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지금까지 달리고 있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성우하이텍도 윈윈해서 동반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했을 때 3분기 실적이 약간 부진하게 나왔던 거는 약간 페인트성인 어떤 실적 악화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라 말씀드렸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 회사 주가는 적정 가치가 내년 EPS가 한 1,900원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업종 포 한 10 정도 생각하면 19,000원, 2만원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약간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2만원 돌파 가능성을 열어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전고점이었던 2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기다려 보시고요. 돌파했을 때 일단은 그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보시는 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하이텍에 이어서 문자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 들어왔네요. 이 종목은 17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383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일단 뭐 투자 비중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적절한 가격에서 매수하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좀 더 한 내년 한 1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들고 가신다면은 다시 한번 20만 원대를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그 금년도 상반기에 강하게 상승을 주도했던 차화전 관련주의 경우 수급이 분산되면서 IT 쪽으로 몰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내년도까지는 뭐 펀더멘탈에 큰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해외 변수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20만 원과 한 15만 원대 사이에서 축소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간이 한 1, 2개월 정도 그 진행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20만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중국 쪽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자원개발 부분에 있어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시장의 그러한 그 가격 변동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그 구축해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향후 주가 흐름은 상당히 견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 17만 3천 원대 계속 평균 가격을 계속 그 전후로 해서 횡보 국면이 다소 지루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차적인 목표가 20만 원대를 향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2443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골프존 매수가가 56,200원에 비중이 10%라고 보내주셨고, 코스맥스도 매수하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 원래는 한 종목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코스맥스는 매수 그 여부만 저희가 짧게 상담 드리고요. 골프존 집중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골프존부터 말씀드리면 네. 참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저도 사실 골프존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봤는데 역시나 아직은 시장에서 약간 이 수익성 증가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분위기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뭐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도 과점이죠. 고토과점 업체인데 서희 뭐 상당히 그 더 이상 캐파가 늘어갈 수 없는 구조 조금 갖고 있고, 골프존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골프 아카데미 개념으로 GDR이라 그래서 뭐 골프존 드라이빙 존이라 해서 역삼역 서울 역삼 쪽에 1호점을 했고, 최근에는 목동 쪽에 3호점까지 냈습니다. 사실 약간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데 돈은 별로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 또 최근에 약간은 차라리 아예 골프장을 인수해 버리겠다,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골프장 인수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건 약간 좀 진행 중이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보면 증권사들이 조금 어이없는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제가 조금 또 까야겠네요. 증권사들 뭐 리포트들 보면은 날이 추우니까 골프존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집에 가는 그 동선을 보면 한 2km 정도의 골프존 가게가 한 10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텅텅 비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보면.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워낙 이 골프존이 많이 국내 서울을 빈도로 해서 경기도권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간혹 가긴 가는데 그렇게 많이 장사가 안 된다는 파리가 좀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춥기 때문에 이제 필드에 못 나가니까 스크린 가서 골프를 치겠지, 그런 것 자체는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별로 안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조금 워낙 공모가 고평가액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좀 보유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글쎄 올로는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런 같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뭐 잠깐 코스맥스였나요? 네, 그 매수 가능 여부만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건 제가 어저께 한번 다뤘던 종목인데, 최근에 뭐 중국 사업 발판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쪽에 조금 진출을 하는데, 지금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가 사실 글쎄요, 약간 매력은 있는데, 지금 코스맥스는 제가 거래를 해본 입장에서 살펴보면 지금은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16,000원 정도로 내려올 수 있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저는 한 템포 미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자 살펴봤고, 오늘 전화가 많이 오네요. 또 전화 한 통화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TLI 네, TLI 보유 중이시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고요. 네. 11,500원. 11,5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아이고, 고민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예. 응. 네, 아주 긍정적이셔서 저는 다행입니다. 네, TLI를 1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 그래도 많지는 않으시네요. 근데 네. 물을 좀 탈까 싶으세요. 아, 지금 조금 매수를 이 시점에 더 해서 단가를 좀 낮춰볼까, 이 생각 고민이시군요. 예, 예. 네, 주가가 절반 정도 내려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요? 그럼 네? 이 종목이 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물타기를 해도 괜찮은지 이 점도 예, 여쭤보시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아니요, 그냥 몇 년이고. 손절을 해버릴지. 예, 네, 몇 마음도 조금- 년이고 두고 그냥 보든지. 네, 아주 다방면으로 살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예, 손절을 예. 해도 괜찮은 것인지, 길게 본다면 어느 예.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건 어떤 것인지 아주 조목조목 다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걱정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괜한 우려를 했나 봐요. TLI 보내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도 괜찮고 가망이 없다 하시면 지금 손절도 아깝지 않다 하시는데요. 네. 그 개인적 견해는 손절보다는 일단 뭐 한 10% 내 정도에서 물타기 네. 해도 괜찮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 회사가 부실한 것이 아니고요. LCD 업황이 부진함에 따라 최근 급락 국면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물타기 시점도 중요합니다. 어정쩡한 구간에서 물타기 들어가면은 보유 비중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손실만 늘어나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뭐 업황이 충분히 그 바닥을 다지면서 턴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에 놓여 있고, 현재 TRA 주가도 이 수준에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적으로 한 10% 내외 정도 매수하시고요. TLI의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약 40~50%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IT 부품 업체들이 그 스마트폰 쪽으로 그 치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라든가 내년 그 1월 달까지 즉 1, 2개월만 고생하시면은 주가 회복이 의외로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하겠습니다. TRI의 경우 최근 들어서 주당 EPS가 2,000원대에서 1,500원대, 1,000원대로 금년도 적자 전환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양호한 수준이고요. 유보율도 2,000%가 높기 때문에 재무구조, 기술력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버틸만한 수준까지 충분히 버텼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력한 추가 매수 시점은 거래량 증가를 확인하고 그때 이제 강한 추가적인 매수를 강하게 하시고 현재 시점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수준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해도 장기적 투자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올라간다면 8~9천 원의 그런 주가 흐름이 전망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드릴게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일사료입니다. 5998번님의 종목인데 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네.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중국 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사료 회사입니다. 사료를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왜 올라간지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2,200원까지 최근에 갔던 이유가 한미 FTA 관련해서 육가공 업체들이 어떤 그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까 뭐 동아원이라든지 한일 사료, 신라 SG 이런 종목들을 갖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슈 이후에 주가는 조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기적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뭐 좋고 그런 흐름이 아니라 상당히 약간 테마성이고 단기적 이슈에 의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약간 테마적으로 스페이드 말씀드리겠고요. 1,900원보다 약간 밀려 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아마 반등 달리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반등할 때 비중을 줄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은행들의 유로존 자금 조달 편중 현상이 심각해 유럽 위기가 심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에서 빌려온 자금 중 절반이 넘는 54%가 유럽에서 조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이 1,004억 8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독일, 스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신용평가기관들이 유럽 국가들의 신용 등급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어 유럽 금융기관들이 해외 지점 자금을 회수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월가 점령 시위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LA경찰은 오늘 새벽 마지막 거점이었던 LA 지역의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가 설치한 텐트도 모두 철거했으며 저항하던 시위대 292명을 연행했습니다. 시위의 진앙지인 뉴욕 맨해튼의 시위대가 지난 15일 해산된 뒤 사실상 마지막 거점인 LA 지역의 시위대마저 해산됨으로써 월가 점령 시위는 2달 반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출자한 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인 투자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펀드를 운용한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김준홍 대표를 조사해 SK 계열사가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1,000억여 원이 자금 세탁을 거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최 부회장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올해 막걸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5천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까지 막걸리가 해외로 37,027톤 팔려 4,529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연말 수요를 감안하면 연내 5천만 달러 돌파는 무난해 보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임형식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